네,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은 연예인들이 이가 굉장히 하얀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치료를 받으면은 사실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비 씨가 TV에 나와서 본인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어떤 시술을 받을까요? 오늘은요, 치아 미백과 그리고 라미네이트 그리고 올세라믹 크라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니까 헨리 씨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삭제량을 많이 한 걸로 봐서는 크라운을 하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한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라미네이트 하면은 삭제량이 조금 적거든요. 지금 저 정도 삭제량이면 크라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사진은요, POC인가요? 저분도 보니까 삭제량이 조금 많으신데 크라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요즘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거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볼 때는요, 촬영할 때 카메라로 촬영을 하죠. 근데 웃을 때 입모양이 이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그만 차이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TV에는 아주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하고 크라운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형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요, 삭제량이 일단 적어요. 무슨 말이냐? 그 네일 아트 아시죠? 손톱 두께만큼 딱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치아의 바깥면을 아주 얇게 삭제합니다. 내지는 삭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손톱 두께만큼 얇게 만들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게 라미네이트고요. 그리고 크라운은 치아 자체의 크기가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치아 전체를 깎고 모자 씌우듯이 치아에다가 씌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하고 크라운하고요, 목적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라미네이트는요, 주로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가 색깔이 좀 너무 많이 색소 침착이 돼 있어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내지는 이가 조금 삐뚤빼뚤하게 울퉁불퉁하다던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바깥면을 살짝 삭제하고 거기다가 붙이는 것이 라미네이트고요. 그리고 크라운은 미용 목적으로도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도 해요. 신경 치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를 씌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크라운을 씌우죠. 그러나 또 미용 목적으로도 이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라미네이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아를 씌우게 됩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범낭지를 넘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범낭질 안에서 아주 최소한 삭제를 해서 붙이는 것이 탈락률이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삭제를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에 크라운은요, 전체를 360도 돌아가면서 다 깎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량이 라미네이트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차이가 좀 있죠. 라미네이트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유는요, 크라운보다 라미네이트가요, 만드는 데 있어서도 까다롭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많고요, 붙이는 데 있어서도 조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라미네이트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원장님, 그럼 혹시 네. 환자 한 명이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을 함께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한 치아에 라미네이트도 하고 크라운을 받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입안에는 치아가 28개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치아는 라미네이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치아는 크라운을 받을 수도 있겠죠. 미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 앞니를 주로 치료하잖아요. 앞니 중에서도 라미네이트로 조금만 삭제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삭제량을 많이 해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치아 내에서는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치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치아는 라미네이트, 그 옆에 치아는 크라운, 이렇게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미네이트를 하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올세라믹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라미네이트는요, 시술의 방법이에요. 크라운을 한다, 라미네이트를 한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다, 이런 시술 방법의 종류고요. 올세람이라는 것은요, 보철물의 재료의 한 종류예요.
올 세라믹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세라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에 심미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 세라믹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올 세라믹은요, 재료 중에 하나라고 했죠. 어떤 재료를 쓸 거냐, 크라운을 할 때 금속과 혼합된 재료를 쓸 거냐, 아니면 뭐 금으로 할 거냐, 이런 재료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올 세라믹은 크라운을 만드는 재료의 종류, 라미네이트는 보철 치료의 어떤 한 시술 방법, 이해하셨죠? 오늘은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 그리고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에 맞는 치료 술식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억지로 라미네이트를 했다가 이게 쉽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잘 하셔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치의학 박사 김인수였습니다.